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경제적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한 60대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저희는 60대 부부입니다. 지난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나왔지만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치료, 저는 당뇨 관리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수리할 곳도 많았고 관리비에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참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귤 한 봉지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노후라니.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유튜브가 저희에게 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에서 한 부부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멋진 콘도에서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영상 속 자막이 유난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그 나이에 이민이라니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귤 한 봉지를 내려놓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3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5천만 원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5억 원. 이 돈이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니까 그래도 찌개 하나는 끓여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관광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공기부터가 달라.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하늘 좀 봐. 우리가 미리 계약해둔 콘도는 월세가 단돈 30만 원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야자수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공용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8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장을 보면 허탈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은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는 게 신난다며 매일 시장에 나섰고 현지 재료로 김치도 담그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비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당뇨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아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식비, 병원비, 월세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적금도 붓고 아내 생일에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던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매주 일요일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30명 남짓,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웃음을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부인들과 시장 정보도 나누고 요리법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무더운 날씨, 가끔씩 사무치게 그리운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저희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50대 초반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여기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거든요. 박 집사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다낭에서도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해 본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이기에 저희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냥 놀고만 있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박 집사가 소개해준 가게는 해변 바로 근처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던 곳인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급하게 내놓아 권리금도 없이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나 주방 장비도 그대로 쓸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게 계약과 장비 인수, 초기 재료비 등을 모두 합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메뉴는 간장, 양념, 프라이드 3가지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을, 저는 홀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가게를 꾸려나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다낭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 치킨이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오픈 2달 만에 드디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고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가 또다시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를 몰아서 2호점을 내는 건 어떠세요? 지금 교민들 사이에서 형님네 치킨 대박 났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가 추천한 곳은 다낭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현지인들이 사는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진출 안 한 블루오션이에요. 곧 개발 호재도 있고 근처에 한국 공장도 들어온대요. 처음엔 아내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우리도 아들에게 뭐라도 하나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박 집사의 감언이설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1호점보다 훨씬 큰 규모로 2호점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 비용 4천만 원에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보수하는데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총 6천만 원. 박 집사는 자기도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형님, 외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니 일단 형님 명의로만 진행하시죠. 저는 투자자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을 오픈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의 말과는 달리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 수준이었고 맛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돈을 옮길 때 신고 절차를 몰랐던 저희는 외환 규정 위반으로 한국 계좌마저 동결되었습니다. 현지 세무서에서는 사업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돈은 묶이고 빚은 늘고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 집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낭 교민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치킨집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 씨를 찾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 계신가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주저앉아 계약서도 아닌 허름한 영수증 족가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였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었어. 저희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낭을 떠난 지 꼭 3년 만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4개의 대형 캐리어와 가슴 가득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낡은 가방 하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쳤는지 저도 빠듯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차마 실패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고, 저는 나이를 잊은 채 건설 현장과 택배 상하차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하는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아들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너무나 멀고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섣부른 선택과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결과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은퇴 후에 막연한 꿈을 꾸는 분들께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도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경제적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한 60대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저희는 60대 부부입니다. 지난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나왔지만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치료, 저는 당뇨 관리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수리할 곳도 많았고 관리비에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참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귤 한 봉지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노후라니.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유튜브가 저희에게 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에서 한 부부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멋진 콘도에서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영상 속 자막이 유난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그 나이에 이민이라니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귤 한 봉지를 내려놓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3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5천만 원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5억 원. 이 돈이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니까 그래도 찌개 하나는 끓여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관광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공기부터가 달라.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하늘 좀 봐. 우리가 미리 계약해둔 콘도는 월세가 단돈 30만 원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야자수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공용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8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장을 보면 허탈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은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는 게 신난다며 매일 시장에 나섰고 현지 재료로 김치도 담그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비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당뇨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아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식비, 병원비, 월세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적금도 붓고 아내 생일에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던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매주 일요일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30명 남짓,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웃음을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부인들과 시장 정보도 나누고 요리법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무더운 날씨, 가끔씩 사무치게 그리운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저희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50대 초반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여기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거든요. 박 집사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다낭에서도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해 본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이기에 저희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냥 놀고만 있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박 집사가 소개해준 가게는 해변 바로 근처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던 곳인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급하게 내놓아 권리금도 없이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나 주방 장비도 그대로 쓸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게 계약과 장비 인수, 초기 재료비 등을 모두 합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메뉴는 간장, 양념, 프라이드 3가지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을, 저는 홀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가게를 꾸려나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다낭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 치킨이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오픈 2달 만에 드디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고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가 또다시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를 몰아서 2호점을 내는 건 어떠세요? 지금 교민들 사이에서 형님네 치킨 대박 났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가 추천한 곳은 다낭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현지인들이 사는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진출 안 한 블루오션이에요. 곧 개발 호재도 있고 근처에 한국 공장도 들어온대요. 처음엔 아내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우리도 아들에게 뭐라도 하나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박 집사의 감언이설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1호점보다 훨씬 큰 규모로 2호점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 비용 4천만 원에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보수하는데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총 6천만 원. 박 집사는 자기도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형님, 외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니 일단 형님 명의로만 진행하시죠. 저는 투자자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을 오픈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의 말과는 달리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 수준이었고 맛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돈을 옮길 때 신고 절차를 몰랐던 저희는 외환 규정 위반으로 한국 계좌마저 동결되었습니다. 현지 세무서에서는 사업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돈은 묶이고 빚은 늘고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 집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낭 교민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치킨집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 씨를 찾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 계신가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주저앉아 계약서도 아닌 허름한 영수증 족가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였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었어. 저희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낭을 떠난 지 꼭 3년 만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4개의 대형 캐리어와 가슴 가득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낡은 가방 하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쳤는지 저도 빠듯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차마 실패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 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고 저는 나이를 잊은 채 건설 현장과 택배 상하차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하는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아들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너무나 멀고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섣부른 선택과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결과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은퇴 후에 막연한 꿈을 꾸는 분들께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도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경제적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한 60대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저희는 60대 부부입니다. 지난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나왔지만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치료, 저는 당뇨 관리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수리할 곳도 많았고 관리비에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참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귤 한 봉지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노후라니.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유튜브가 저희에게 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에서 한 부부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멋진 콘도에서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영상 속 자막이 유난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그 나이에 이민이라니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귤 한 봉지를 내려놓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3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5천만 원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5억 원. 이 돈이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니까 그래도 찌개 하나는 끓여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관광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공기부터가 달라.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하늘 좀 봐. 우리가 미리 계약해둔 콘도는 월세가 단돈 30만 원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야자수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공용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8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00원 한 장으로 장을 보면 허탈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돈으로 이틀은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 보는 게 신난다며 매일 시장에 나섰고 현지 재료로 김치도 담그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비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당뇨 진료를 받고 약까지 처방받아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식비, 병원비, 월세를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는 연금으로는 적금도 붓고 아내 생일에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던 꽃다발도 사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매주 일요일 작은 한인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30명 남짓, 대부분 저희처럼 은퇴 후 이민 온 부부들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다시 웃음을 찾았고 예배 후에는 다른 부인들과 시장 정보도 나누고 요리법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김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삶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나 무더운 날씨, 가끔씩 사무치게 그리운 된장찌개처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저희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낭에서의 삶이 넉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독 가깝게 지내던 50대 초반의 박 집사 부부가 어느 날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혹시 여기서 치킨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다낭에 한국식 치킨이 정말 인기거든요. 박 집사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다낭에서도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해 본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이기에 저희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마냥 놀고만 있기에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제 옆구리를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도 뭐라도 해야지. 박 집사가 소개해준 가게는 해변 바로 근처에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던 곳인데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급하게 내놓아 권리금도 없이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나 주방 장비도 그대로 쓸 수 있었죠.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가게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가게 계약과 장비 인수, 초기 재료비 등을 모두 합쳐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박 집사는 이 정도면 정말 거저나 다름없다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이름은 코리안 치킨 다낭. 메뉴는 간장, 양념, 프라이드 3가지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을, 저는 홀을 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가게를 꾸려나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한인 관광객과 교민들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다낭 한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게 치킨이 맛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오픈 2달 만에 드디어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금목걸이를 선물했고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 진짜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 집사가 또다시 솔깃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형님, 이 기세를 몰아서 2호점을 내는 건 어떠세요? 지금 교민들 사이에서 형님네 치킨 대박 났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가 추천한 곳은 다낭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현지인들이 사는 외곽 주택가였습니다. 여기는 아직 한국 사람들이 진출 안 한 블루오션이에요. 곧 개발 호재도 있고 근처에 한국 공장도 들어온대요. 처음엔 아내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 우리도 아들에게 뭐라도 하나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박 집사의 감언이설에 저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1호점보다 훨씬 큰 규모로 2호점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 비용 4천만 원에 낡은 장비를 교체하고 인테리어를 보수하는데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총 6천만 원. 박 집사는 자기도 절반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제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형님, 외국이라 서류가 복잡하니 일단 형님 명의로만 진행하시죠. 저는 투자자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호점을 오픈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의 말과는 달리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근처에 현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저희의 절반 수준이었고 맛도 비슷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에서 보내온 생활비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돈을 옮길 때 신고 절차를 몰랐던 저희는 외환 규정 위반으로 한국 계좌마저 동결되었습니다. 현지 세무서에서는 사업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돈은 묶이고 빚은 늘고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 집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낭 교민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치킨집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 씨를 찾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 계신가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듯했습니다. 결국 2호점은 2달 만에 1호점마저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주저앉아 계약서도 아닌 허름한 영수증 족가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였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었어. 저희가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 5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낭을 떠난 지 꼭 3년 만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4개의 대형 캐리어와 가슴 가득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낡은 가방 하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저희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계속되는 도움 요청에 지쳤는지 저도 빠듯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공항 벤치에 앉아 아내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차마 실패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한평반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베트남에서 무리한 탓에 허리 통증이 극심해졌고 저는 나이를 잊은 채 건설 현장과 택배 상하차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손님에게 바삭한 치킨을 내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매일 새벽 편의점에서 반값 할인하는 도시락을 고르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가방 속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낭에 처음 도착했던 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믿었던 것 같아. 아들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너무나 멀고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것은 저희의 섣부른 선택과 과도한 욕심이 불러온 결과였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의 이야기가 은퇴 후에 막연한 꿈을 꾸는 분들께 경고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도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작은 가게라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선택했던 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노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 경제적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평생의 보금자리와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한 60대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주기를 바라며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난 저희는 60대 부부입니다. 지난 30년간 맞벌이를 하며 서울 화곡동에 20년 된 낡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이 나왔지만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버거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병원 문턱은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허리치료, 저는 당뇨 관리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만 2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수리할 곳도 많았고 관리비에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고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과일 가게에서 귤 한 봉지를 들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참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귤 한 봉지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노후라니.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유튜브가 저희에게 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사는 베트남 다낭 라이프. 영상 속에서 한 부부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멋진 콘도에서 시원한 망고 주스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영상 속 자막이 유난히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만 쉬었는데 여기선 매일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영상을 5번, 10번 반복해서 보더니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래요? 그 나이에 이민이라니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귤 한 봉지를 내려놓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화곡동 아파트를 4억 5천만 원에 팔고 3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5천만 원까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5억 원. 이 돈이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니까 그래도 찌개 하나는 끓여 먹고 가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다낭 공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관광객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공기부터가 달라. 미세먼지 하나 없고 하늘 좀 봐. 우리가 미리 계약해둔 콘도는 월세가 단돈 30만 원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야자수 사이로 푸른 바다가 보였고 공용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기서라면 정말 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쌀 1kg에 800원, 닭 한 마리에 3,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하루 3끼를 배불리 먹어도 식비는 10,0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